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회계라는 건 결국은 한 번 무언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그냥 끝나진 않아. 왜냐하면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기간별 보고를 하고 이번 연도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무언가 회계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면 다시 그 다음 연도가 도래되죠. 계속적으로 순환하게 돼요. 근데 그 순환하는 그 과정에서 기간이라고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뭐 굳이 저 이름을 외우거나 저게 되게 중요하니까 막 저 용어는 뭐 엄청난 명사다라고 하기보다 회계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거래들을 기준거래 뭐 이렇게 부르고요. 기준거래가 모두 끝나면 내가 재무제표를 마감해야 되는 어느 날이 돼. 마지막 날짜. 그 마지막 날짜를 회계 기간의 말, 이래서 기말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준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를 하는데요. 그 분계를 하는 게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을 땐. 그리고 분계가 되면 내장부에 막 이제 각각의 계정들이 집계되면서 다양한 장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옮겨 적어야 그게 가능하고요. 매월 마감하면서 다양한 장부들을 이제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 기말이 됐을 때 뭐 하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정보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 시산표를 통해서 필요한 거래들이 일어난 건, 거래가 일어난 건 아니고 기말에 하는 일은 기중에 있었던 거래들을 중심으로 정보가 충족되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잘못된 거, 마감해야 될 것들, 재고를 마감하고 뭔가 이제 내년으로 넘겨줘야 될 잔액들을 이제 관리하는 결산 정리를 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만들어지는 재무제표가 이때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나서 내년으로 넘겨주어야 할 잔액들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이제 다시 그 다음 연도가 되는 거죠. 1년이라는 기간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1년의 과정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중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결산 때 분계하는 거고, 여러분의 시험은 이제 이런 걸 잘 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회계 기간이 별도로 없죠. 없는데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회계에서 기간 설정한다고 그랬죠. 인위적으로. 근데 회계 기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을 끊어요. 그러면 그게 한 기간이 되는 거야. 근데 회계에서 이 기간을 정할 때 하나만 정하면 돼.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이 기간이 딱 1년이 돼도 되고요. 6개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냥 1년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니? 라고 하는 그 기간은 기업이 정해서 가시면 돼요. 1년도 되고 6개월도 돼요. 자, 그럼 다시 1년도 되고 6개월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1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 기간이 설정되면 첫 시작과 마지막 날짜를 찍어야겠지. 기업들이. 자, 1년의 시작과 1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찍을까? 근데 대부분 국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간을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동일하게 회계 기간을 같이 가는 게 통상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회계가 1월부터 12월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1월부터 12월로 가고자 하는 편이 많고 다른 국가는 4월부터 시작하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7월부터 기업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 각각 전투인 거야. 다 달라. 모든 기업들이. 근데 우리는 1년의 시작을 대부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 개념으로 많이 문제에서 출제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설정하는 1월 1일부터를 한 회계 기간의 첫날이라고 봐요. 그 마지막 날짜는 이날이 되겠죠. 근데 어떤 회사는 첫날이 이렇더라. 7월 1일부터더라. 그럼 마지막 날짜가 1년이라고 전제했으면 6월 30일인 거야. 어떤 회사는 4월 1일부터고 어떤 회사는 그게 마지막 날짜가 되는 종료되는 날짜가 3월 31일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냐 물어보면 다 가능해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다 가능한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용어가 이제 등장한대요. 누구는 1월이고 누구는 7월이고 누구는 4월이야. 그렇지만 결국 얘네들은 내가 정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첫 시작인 날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가 며칠이든 상관없어요. 회계 기간의 첫 번째 날짜를 우리는 다 회계에서 기초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일하실 때 1월 1일이라고 잘 안 해요. 그냥 기초라고 해. 그러면 기초면 어떤 회사의 기초는 얘가 되고 어떤 회사의 기초는 1월 1일이 될 뿐인 거야. 그러면 이 날짜는 1월 1일이 기초다. 그러면 12월 말일이 이 회사는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죠. 7월 1일이면 이날이 마지막이고 얘는 이날이 마지막인 거야. 월일은 다르지만 초와 말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날을 우리는 기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기말.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뭔가 막 거래들이 일어나겠지. 물건도 팔고 물건도 사오고 종업원에게 급여도 주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중간의 일들을 우리가 기준거래다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 중에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이 용어를 좀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자, 그러면 요게 우리는 1월 1일이요. 요거 우리가 기초라고 부른데 자, 12월 말일을 기말이라고 불러요. 자, 내가 지금 몇 년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지금 제가 2021년도에 서 있어요. 아, 언제 2021년도가 됐지? 깜짝 놀랐네. 2021년도가 됐다면 나만 그런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다 2021년도가 당해년도잖아. 그치? 그래서 21년이라고 잘하지 않고 당연한 거니까 이번 연도를 내가 속한 회계 기간, 당해년도 회계 기간이라는 말로 줄여서 당기라고 불러요. 당기. 그러면 2020년은 이미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은 벌써 전년도가 된 거죠. 그래서 2020년을 요게 단기라고 전제했을 때 2020년도가 그러면 모든 기업들은 다 뭐라고 부르면 돼요? 다 정기인 거야. 그럼 2022년도는 또 뭐라고 부를까? 그치? 연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차기 이렇게 부르는 거지. 용어가 나오는 거죠. 회계에서 말하는 우리만의 용어 같은 것들. 그러면 다시 보면 2020년도 전기 요 날은 2020년도 입장에서는 이날이었겠네. 12월 말일. 그럼 이날은 전년도 기말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끊어서 보면 전년도 기말은 당기 기초가 되네요. 넘겨주네. 뭘 넘겨줘? 돈을 넘겨주는 거야. 다시 가볼까? 자, 당해년도 기말은 12월 말일이고, 자, 12월 말일에 뭔가 이제 회계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걸로 멈춰요? 중단 기업이 아니니까 또 넘어가는 거지. 그럼 어디로 넘어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차기 기초로 넘어가는 거죠.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딱 꺼내놓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계산하기 위한 인위적인 기간을 우리는 회계 기간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가 뭐야? 내가 속한 이번 연도 회계 기간을 당기라고 불러. 전년도 차기 이렇게 각각의 용어들을 부르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별도의 용어들 중에 요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당기라고 전제하면 전년도 요게 기말이면 전년도 기말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0을 남겼대요. 100이 있대. 현금이. 그러면 전년도 기말에 100이 내수 중에 마지막에 재무 상태로 남았다는 뜻은 그 100을 그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넘겨주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계속 넘겨주는 거야. 그걸 이월시킨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돼. 그 다음 연도는 자연스럽게 어떤 입장이 되는 거야. 당해년도가 되면서 기초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0이라고 하는 현금이 존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1년의 모든 거래가. 자, 이때 전년도의 100을 이번 연도 기초 잔액으로 100을 넘겨주는 이 과정에서 부르는 용어를 이렇게 부르죠. 얘가 부르는 거야. 얘가. 이 100은 뭔가요? 물어보면 내가 올해 100이라고 하는 돈을 번 건가요? 물어보면 아니요. 전년도에 넘겨준 거예요. 전년도 거 넘어온 거예요. 이래서 이 100을 부르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전기의
넘겨받은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기 2월 잔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전년도에 넘어온 잔액이 100이다. 기초는 몇 월 며칠입니까? 기초는 우리가 공부하는 건 1월 1일입니다. 자, 그럼 1월 1일에 잔액이 100이란 얘기는 기초 잔액이란 뜻이고 기초 잔액이 100이란 얘기는 전기 2월 잔액이 100이라는 뜻이네요. 다 같은 이름이네. 다 같은 거네. 100이라는 이름을 100이라는 숫자를 부르는 방법의. 그럼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100을 가지고 돈을 벌어. 100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번 연도 기말에 또 잔액을 많이 남기겠지. 500을 남겼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연도 기말에 12월 말일에 이 전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12월 말일에 이번 연도는 난 100으로부터 시작했지만 500을 남겼죠. 500을 남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겨줘요? 또 넘겨주지 이렇게? 자, 넘겨줄 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 500 내년으로 넘긴다. 이래서 얘를 마감할 때 차기 2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차기 2월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기말 잔액이라는 뜻이고요. 기말 잔액이라는 말은 12월 말 잔액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기말 잔액은 100원으로부터 출발했었지만 1년 동안 400만큼 늘어나서 500 됐다. 이런 걸 보여주네. 그러면 얘보다 기초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산식이 여기서 막 나오네. 기초에 있었던 금액과 기말에 마감한 금액의 차이를 보니까 기초보다 기말이 커. 여러분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는 얘기는 아주 순수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번 연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 벌었다는 거예요? 손해 났다는 거야? 벌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기말 잔액이 많으면 이익이 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기초가 클 수도 있잖아. 기초가 크다는 얘기는 100원으로 출발했는데 50원 됐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럼 50원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까먹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익이 난 건 아니겠지. 이익의 반대. 아, 손실 났구나를 유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회계 기간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경과되면 다시 그 다음 연도가 도래되는 순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등장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